전국에서 벌쏘임 사고는 매년 6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말벌집을 퇴치하는 기술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잇따른 하자 발생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당국이 뒤늦게 수습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와 공사를 맡긴 운영 주체인 김제시는 책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습니다. 10년째 방치됐던 남원 지리산 하이츠 콘도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36번의 입찰 끝에 남광랜드가 하이츠 콘도를 최종 인수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도내 온열질 환자 수가 19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닭과 돼지 등 20만 7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벌쏘임 사고는 전국적으로 매년 6천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양봉동과의 골칫거리인 말벌집을 드론을 활용해 퇴치하는 기술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 위에 자리 잡은 말벌집 모형입니다. 사다리도 닿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말벌집에 드론이 접근해 구멍을 낸 후 살충제를 뿌립니다. 농촌진흥청이 3년 전부터 개발해 최근 특허를 취득한 드론 말벌집 퇴치기입니다. 말벌은 쏘임 사고로 인해서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특히 등검은 말벌 같은 경우는 꿀벌을 포식해서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로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제거 과정에서 추락 사고 등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많이 발생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말벌집을 퇴치하기 위해서 드론 활용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론이 만약에 현장에 투입된다면 사람이 투입돼서 말벌집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위치만 찾아진다면 그 위치에 가서 여왕벌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여왕벌까지 사멸시킬 수 있는 좋은 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벌쏘임 사고는 연평균 6,200여 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대원이 출동한 건수만 23만 2,900여 건에 달합니다. 저희가 이제 벌집 제거 출동을 하루에 5건씩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런 현장 활동 시에 구조 출동이라든지 화재 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현장에 나갔을 때도 저희가 벌집보호복 입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벌집보호복 자체가 벌쏘임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장비라서 좀 활동하는데 둔하고. 드론 말벌 퇴치기는 꿀벌을 해치는 말벌을 제거해야 하는 양봉 농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개체수가 이제 줄어들어요, 그 벌통이. 그러면 폐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드론이 꼭 필요하고 우리 농가들이 교육을 받아서 등거운 말벌 빨리 퇴치하지 않으면 우리 양봉산업 계속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농촌진흥청은 농가 반응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드론 말벌집 퇴치기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드론을 이용해 벌집을 제거하게 되면서 높은 곳을 올라가거나 한여름에도 두꺼운 작업복을 입어야 하는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잇따른 하자 발생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당국이 뒤늦게 수습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와 공사를 맡긴 운영 주체는 김제시인데 어찌된 일인지 책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실 천장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빗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딸기도 채소류도 거센 빗물에 파헤쳐져 쑥대밭으로 변합니다. 물이 이렇게 모여서 나가는 통로가 이제 빗물바지인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햇빛을 차단하는 스크린은 모터 고장에 제대로 안 닫히는 경우도 부지기수.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 낸 자동 개폐 천창도
작물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양액기도 고장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고 소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의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버터와 집안의 불균형, 냉난방기 문제, 전기 계량 문제, 바닥 에폭시 불량, 불공정한 사용 수익 허가서 등 수많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와 공사를 맡긴 운영 주체는 김제시입니다. 그런데 책임 소재에 관해 묻자 다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김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김제시는 기술력이 없으니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니니 이거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가 실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 감리 감독을 하고 준공까지 한 다음에 이게 저희한테 운영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김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이 같은 대화가 오갑니다. 또 다른 스마트팜을 지을 때 감독을 잘해달라는 시의원 주문에 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설계나 공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김제시도 시설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여할 능력을 갖췄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사 당시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던 입장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이제 부실 공사로 인해서 청년들이 이제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21년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의원 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는 그럼 이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정부와 자치단체가 무려 1,04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인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뒤늦게 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원인 규명과 하자 보수, 피해 보상 등을 약속했지만 부실 시공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10년째 체납 상태로 방치됐던 남원 지리산 하이츠 콘도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36번의 입찰 끝에 남광랜드가 16억 원가량을 들여 하이츠 콘도를 최종 인수했습니다. 남광랜드는 앞으로 하이츠 콘도를 리모델링해 숙박, 관광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치되었던 지리산 하이츠 콘도가 매각됐습니다. 도심 미관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도내 온열 질환자 수가 19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에서 35명이 나와 가장 많았고 전주 31명, 순창 19명, 익산 18명 등 순이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닭 18만 2천여 마리, 돼지 9,900여 마리 등 모두 20만 7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명입니다. 일하거나 배우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44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 자료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냥 쉰다는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일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무기력증에 빠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본에서 한참 사회 문제가 됐던 니트족이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지도 한참 됐죠. 일각에서는 이런 니트족이 늘고 있는 이유를 먹고 살 만한 부모에게 의존해서 편하게 살려는 젊은이들,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탓만 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죠. 2022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임금이 중소기업의 2배를 넘습니다.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기업은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 청년들의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와 같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층도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청년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9% 추가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용품 품목별 가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 7,10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9.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0년 전 추석 차례상 비용과 비교하면 44.6% 높아졌습니다. 도라지와 곶감, 대추, 밤, 배 등 차례상 품목은 1년 전 조사와 비교해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남원시 의원들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남원시회는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중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예정지로 부지 면적 166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국공유지로 신속 개발이 가능한 곳을 제시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북교육청이 진로진학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사교육업체에 시군 학부모협의 회장 10명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6일 논평을 통해 이미 전북교육청이 사교육업체와 진학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에 비판했고 개인정보보호 불감증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업체와 어떤 형태로 입시 설명회를 진행했는지 학부모 연락처는 무슨 목적으로 유출했는지 등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건설기계를 조사해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천여 명으로 전북자치도는 체납자의 불도저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 27종의 자료를 확보해 처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 소유권이 지자체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체납 처분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보직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진 배치됐다고 하는데요. 도내에선 당 핵심에 전북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지역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전북 출신들은 단순히 일회성 보직을 맡은 게 아닌 지도부 실세들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민주당 지도부에는 선출직 최고위원과 정책, 정무직 지도부 인사에 전북 출신이 고루 포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에 고창 출신인 오선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또 인재위원장에는 익산의 본적과 호적상 출생지를 두고 있는 정성우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앞서 전북에 대해 자신의 뿌리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예결위원장으로서 전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학생들을 중심으로 타인의 몸을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고 또 유포하는 딥페이크 사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피해 학교 명단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사실 확인에 들어간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